안녕하세요. 호롱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부터 제가 지금은 시간 있으면 매일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0분씩 거의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하루에 30분씩 고전들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전을 30분씩 매일 읽으려는 이유는 점점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그런데요. 이게 옛날에는 사실 이제 어려운 책, 우리가 치면 제가 뭐 책을 엄청나게 깊게 읽는 편은 아닌데 가리지 않고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정도 읽고 불교 경전, 화엄경도 읽어보고 뭐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자유론도 읽어보고 순수이성 비판도 읽어보고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인문학 계열이죠. 논어도 그렇고 그런 걸 읽었는데 한 고등학교 때, 20대 때 많이 읽었어요. 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야자 시간에 뭐 읽으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끊었어요. 이거는 저같이 이제 뭔가 하나 꽂히면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계속 읽으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잡생각이랄까, 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나의 사고 확장에는 좋으나 너무 생활에 신경도 예민해지고, 내 스스로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끊었는데, 그리고 한 30대부터 이제 종교서적은 읽지 말아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딱히 어려운 책보다는 뭐 가벼운 자기계발서나 뭐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자기계발서도 적었고 그래서 관련 서적들도 많이 읽었고 이래서 자기계발서나 또 이제 가벼운 책들 좀 재밌는 책들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이렇더라고요. 나는 바보다. 정말 나는 바보다. 진심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뭐 생각을 해도 배고프다. 오늘 날씨 좋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창작에 욕심이 있어서 글을 적으려고 그러는데도 되게 평면적인 사고, 되게 단순한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의 뇌세포를 다시 깨워야 되겠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30분씩 나에게 비타민을 주듯 고전을 읽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남기는 거고 아주 욕심을 내서 뭐 길게 하겠다도 아니고 저는 습관이 되려면 자기가 이제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적당한 시간을 해야지 그게 계속 고착화돼야지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30분으로 정했고 어제 고전을 뭘로 이제 시작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도 생각을 했고 뭐 그 전에 했던 에피테토스나 명상록도 생각을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 뭐 돈키호테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필요한 목적은 뇌를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미 위주로 스토리텔링보다는 확실한 근본적 본질적인 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책들, 오히려 인문학에 더 가까운 책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할 건데 한번 예전에는 그 붐이 일었었거든. 인문학이나 고전에 관한 책에 대한 붐이 일었는데 뭐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아무도 안 읽죠. 나도 요즘 잘 안 읽고 이런데 이제 저처럼 도파민을 이제 찌들어서 나는 이제 바보다. 도파민이 노예다. 나는 내 생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즉각적인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는 난 하나의 동물이 돼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탈피할 방법으로 일단 고전 30분 읽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기록 영상이자 정말 체험
영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읽어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해 주고 싶고, 읽으니까 제가 이제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하면 정말 읽으니까 이게 좀 내가 변화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나한테도 이 기록이 남기면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이제 너무 내가 바보처럼 살아간다 생각이 들어서 깨우고 싶은 분들이 저를 보고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도 해보시라. 그래서 영상도 너무 많은 걸 남긴 것보다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독서 일기 쓰고 이랬는데 그거보다 저는 독서 일기이자 독서 영상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분 읽는 것을 찍고 거기서 너무 많은 내용 남기지 않고 한 가지 발제나 몇 가지 발제에 대해서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독서 모임에서 발제라 그러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짧은 영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건 한번 이거 읽진 않았지만 이걸 생각해보는 게 나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짧은 질문을 하나 남기고, 사실 그건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연 지금 거의 바보가 되어버린 나의 머리가 그래도 그 예전에 조금 뭐라고 얘기할지, 그 통합적 머리라 그러죠. 생각이 예전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책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통합적 사고를 해서 내가 또 내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내 사고도 조금 더 명석해지는지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1회 오늘 첫날 고전 30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이제 태블릿으로 밀리 서재죠. 요즘에는 책 관리가 어려워서 책 솔직히 읽는 맛은 좀 떨어져요. 손맛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읽는 맛은 좀 떨어져도 책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리 서재나 전자책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제가 전자책으로 볼 거고, 요거 보이려나? 예,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를 제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그거 인문학 읽었던 것 중에서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전혀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읽었던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상 그거 자유로운 참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생각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로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보는데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하고, 그래도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재밌게 보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보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같이 읽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도 지금 보면 존 스튜어트 밀은 일단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고 1806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옛날에 고전이나 영재교육 같은 것,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자기계발서를 쓰기 위해서 교육 부분에서 많이 읽었는데, 생각보다 그 서구는 조기 영재교육이 엄청 우리보다도 엄격하게 들어가는 게 많거든. 그게 특이한 케이스인지 몰라도, 천재를 키우는 방법인지 몰라도 그렇게 길러내는 교육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그런 엄격한 조기 영재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밀이라고 얘기할게요. 밀은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워서 8살에
헤로도토스와 플라톤의 저작들을 원어로 읽었대. 원어로 이 그리스어를 배워서 원어로 읽었대요. 근데 문제는 얘가 천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 살한테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이거 그 똑똑하다고 8살 때부터 헤로도토스와 플라톤 저작을 원어로 막 읽히는 거거든요. 이 집 자체가.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교육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폐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름 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렸을 때 우리보다 더 과연 이게 아이에게 맞나 싶을 정도로의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킨 걸 많이 봤어요. 실제로 처음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조기 연재 교육을 받았네요. 그래서 뭐 12살 때는 스콜라처라,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저자들을 원어를 읽고 막 이런 게 쭉 나와요.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으셨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사람은 한계가 명확한데 너무 이제 과학에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은 삐걱거리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밀도 20살 무렵에 뭐 다른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부딪혔대요.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다른 말이겠지만 삶의 목표를 너무 뭐 성과나 똑똑하기 위해서 이제 엄격한 꼭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거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밀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밀이 이 애던 스미스 있잖아. 우리가 아는 애던 스미스 국부론을 비판했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제한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 사상을 주장하였다. 아마 이제 자유론도 이제 자본주의 모순을 이야기 많이 하고 제한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 사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다른 거는 차차 보고 일단 밀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적은 글이다. 여러분 가봅시다. 어디 30분 타이머 눌렀어요. 아 더워서 더워서 일단 에어컨 선풍기를 좀 틀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다 30분 지났는데 처음이니까 소감은 생각보다 30분이 힘들진 않았다. 솔직히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나중에 가면 점점 힘들어지죠. 등산하듯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으나 30분 정도 할만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땠냐? 예전에도 내가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다. 많이 읽지 않았지만 재밌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기록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재미없었으면 재미없었다 얘기하겠지만 재밌었어요. 책은 제가 생각도 많이 하고 이게 다 읽는 정확히 내가 이거를 빨리 읽겠다가 아니라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읽겠다기 때문에 속도에는 신경을 안 쓰고 느리게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종이책 기준으로도 1에서 3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다. 그러면 읽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하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걸 발제라고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던질 건데 다른 거는 저희 이제 감상이기 때문에 좀 넘겨도 한 가지 질문은 좀 확실하게 던지겠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 전에
읽었던 내용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기록해 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이건 되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또 객관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진정성도 떨어지고 해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모르면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 개인적인 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아까 재밌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재밌었다고 느꼈는지 다시 보니 알 것 같은 게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서문에 있어요. 서문. 책으로 치면 종이책으로 20에서 21페이지 내용입니다. 개성은 겉보기에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개성이 극대화될 때만 개인과 사회는 그런 부작용을 제거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좀 교과서적인, 어렸을 때는 더 교과서적인 인간이라서 쟤는 왜 저러지? 다른 사람 보면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은 그렇잖아요. 그런 개성도 분열시키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좀 마음을 좀 넓히고 좀 더 그 시야를 관용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마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자신을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좋았다. 이 포인트가 되게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좀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질문. 저한테도 질문이었어요.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종이책 기준으로는 14에서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서문인데 서문에서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밀은 쾌락의 질을 구분해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형태의 쾌락이 육체적인 형태의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지적인 쾌락이 그 육체적인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죠.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쾌락의 질을 구분했다는 거. 쾌락의 질을 구분했다는 거. 그래서 쾌락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행복이란 단어로 대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과연 우리는 쉽게 행복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당신의 행복의 질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의 질을 구별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되게 추상적이죠. 행복의 질을 구별하는가?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도 행복의 질을 구분하려면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밀은 행복은 뭐 만족하고 다르게 쾌락하고 또 바꿔 얘기했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그 육체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이 있다. 그거는 그걸 이제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야지 이 행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난 행복하고 싶다. 너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행복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모토일 만큼 중요하지만 정말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나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요. 되게 저는 사실 밀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밀은 이 얘기가 있어요. 밀이 한 얘기입니다.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지만 저는
뭐 다른 의미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냐 그러면 욕심이 나요. 나는 다 그럴 거예요. 아닌데 나는 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 나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보다 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말은 장난으로 했지만 저는 사실은 육체적 행복을 너무 정신적 행복이 더 높다, 육체적 행복은 좀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자기의 만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 그러죠. 등한시하다 보면 이 갭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만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배부름, 어쩌면 정신적인 행복보다 이게 더 우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교도 그렇고 뭐 철학자도 그렇고 이 부분을 너무 그래도 정신이 높다. 조선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말 해야지만 뭐 건전한 뭐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요거지 이제 육체를 정신력으로.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신력으로 이겨낼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정신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프기 전에 내가 아파서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은 몸을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나의 만족, 음식 뭐 배고프지 않은데 정신을 추구하라. 이건 너무 이상적이다. 이걸 사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분들도 다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우울증으로 빠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왜? 사실 정신과 자기 이제 육체적인 그게 그렇게 뭐 누구가 우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나의 행복은 그 정신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행복이 뭔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내게 중요하고 나의 행복의 질은 나는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내가 중요하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의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공감과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확장되어 있다. 이건 나의 바람인 거고,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지만 나의 행복이 넘쳐서 타인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는 게 나의 행복의 모습이다. 그렇게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마쳤고 다음에 또 해볼게요. 안녕.